피터 린치 아십니까?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고요. 저희 미주노래에서 추구하는 코드와도 딱 맞습니다. 이미 한국의 많은 분들이 그를 최고의 투자자로 뽑기도 하고요. 그가 쓴 이기는 투자라는 책의 핵심 요약본을 이번 영상에서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백그라운드는 얼바인에서 LA까지 운전하고 가는 영상인데요. 이번에 운전면 한 번에 패스한 저 아들이 도로 주행 연습이었고요. 저와 아들이 LA의 한 안경점에 가서 요즘 컴퓨터나 셀프 많이 보는 분들을 위한 특수 렌즈, 일명 블루블러커라고 하거든요. 안경을 맞추러 가는 길이었는데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맞췄는데 정말 좋습니다. 눈의 피로도가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 안경 이름은 아이눈이라고 하고요. 저희 미주놀 가족, 이 사장님이십니다. 자, 영상 밑에 이 안경점에 대한 인포메이션 넣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가서 미주놀 보고 오셨다고 하면 할인도 받으시고요. 타주에서 특별히 제대로 된 안경점, 금강안경, 안경나라, 저도 정말 여러 군데 가봤는데 정말 실망스러웠거든요. 미국 생활 20년 만에 가장 만족스러운 안경점을 만났습니다. 저희 미주놀 가족이어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타주에서도 전화로 얼마든지 상담이 가능하고요. 주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만은 타주에 거만 자료만 넣어주시면 얼굴 사이즈와 함께 타주에서도 많이 주문한다고 하니까 많은 이용 바랍니다. 우리 아이눈 사장님은 제가 이렇게 광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렛츠고! 자, 이 책의 저자인 피터 린치는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로 뽑힙니다. 그는 마젤란 펀드를 세계 최고의 뮤추얼 펀드로 키워 월가의 영웅이란 칭호를 받았고요. 피터 린치가 피델리티의 펀드 매니저를 맡은 13년 동안 마젤란 펀드의 연평균 투자 수익률은 29.2%에 달했습니다. 월가에서 10년 넘는 투자 기간 동안 시장 수익률을 능가한 경우는 피터 린치와 워런 버핏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자, 이 책은 1994년에 출간이 되었고 이미 출간된 지 26년이나 지났지만 최근 출간된 어느 주식 투자서보다 유익하고도 교훈적인 내용으로 가득하고요. 주식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고전으로 칭송받는 책이므로 주식 투자자들의 필독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터 린치는 자신이 매수한 주식과 쉽게 헤어지는 이유는 믿음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도 남녀의 사랑이나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현명하게 선택했다면 헤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자, 이 책의 핵심 좀 기억하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주식을 갖고 노는 것은 엄청나게 치명적인 오락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항공 마일리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데 몇 주를 쓰고 여행 안내서를 뚫어져라 연구하며 여행 경로를 효율적으로 짜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주식에 투자할 때는 전혀 모르는 기업에 선뜻 1만 달러를 질러버린다. 휴가 계획은 신중하게 짜는 사람들이 주식을 갖고 논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한다. 투자하는 과정 전체가 무계획적이고 발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주가 조정은 겨울에 눈보라가 날리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이며 주가 폭락이 곧 세상의 끝은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투자의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 즉 장기적으로 주식이 채권이나 양도성 예금 증서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다. 투자의 역사는 돈을 100% 주식에 투자할 때 더 빨리 불어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7번의 10년 주기 동안 채권이 주식을 이긴 경우는 딱 한 번, 1930년대밖에 없었다. 이 사실은 헌신적인 주식 투자자들에게 매우 큰 위안이 되는데, 주식에 투자하면 채권에 집착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6대 1로 높기 때문이다. 채권을 선호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모른다. 주식에 투자하라.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유일하게 이 한 가지 교훈을 건졌다면 나는 이 책을 쓴 보람이 있을 것이다. 소형주에 투자할까, 대형주에 투자할까, 또는 가장 좋은 주식형 펀드는 어떻게 고를까 등에 대한 논란은 핵심 쟁점에 비하면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어떤 주식을 선택하든 대형주든 소형주든 주식을 사라. 나는 여러분이 현명한 방법으로
주식이나 펀드를 선택해 투자하고 시장이 조정받을 때도 두려움에 떨며 주식을 팔거나 펀드를 환매해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한다.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고를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궁극적으로 투자의 성패는 투자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주식 투자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배짱이다. 겁 많은 투자자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불길한 운명을 예고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 주식시장에서 도망쳐 나온다. 참 중요한 말이죠.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주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서둘러 빠져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다이어트와 주식시장에서 결과를 결정짓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배짱이다. 다이어트. 저희 미주놀이 다이어트. 자, 백미러로는 미래를 볼 수 없다. 과거의 사건으로 미래를 예단하지 마라. 미국의 증시는 지금까지 약 40번의 약세장을 경험했다. 만약 내가 이 중 39번의 약세장에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모든 주식을 팔아치웠다면 훗날 무척이나 후회했을 것이다. 아무리 끔찍한 폭락이라 해도 주가는 결국 회복된다. 주가 하락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별한 일도 아니다. 일상적인 일일 뿐이다. 미네소타의 추위가 지독한 것과 마찬가지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증시의 하락을 미네소타주의 추운 날씨처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주가가 떨어질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가 하락을 견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좋아하던 주식이 떨어지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은 11%다. 이 중에 3%는 배당금으로 인한 수익률이고 8%는 주가 상승에 대한 수익률이다. 물론 주가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이 배당금을 계속 늘리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주가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워렌 버핏은 보유한 주식이 50% 급락하는 것을 견뎌낼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는 주식형 펀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라. 가장 좋은 펀드 투자 전략은 자산을 서로 다른 3-4개의 주식형 펀드, 즉 성장, 가치, 소형 성장 등에 나눠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나 자산의 일부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섹터에 투자되어 있다. 최근에 저희 미주놀에서 성장주 중심,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치주를 추가해야 된다라고 역설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주식형 펀드에 돈을 추가로 넣을 때는 몇 년간 수익률이 극히 저조했던 섹터에 투자하는 펀드에 넣어라. 과거 수익률을 토대로 미래에 승리할 펀드를 선택하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공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는 펀드를 골라 투자한 후에 오래 보유하라. 나는 어떤 주식을 선택한 이유를 끊임없이 찾으며 나 자신을 방어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보다 더 좋은 주식을 찾아다니는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예를 들어 내가 산 주식이 예상과 달리 수익률이 좋지 않을 때 그 주식을 계속 갖고 있어야 하는 새로운 이유를 찾아내려고 고심하지 않았다. 반대로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보다 더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해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찾으려 노력했다. 투자자들이 왜 최고의 투자 기회를 버리고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려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만약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다면 은행에 넣어둔 현금 역시 주식처럼 쓸데없는 종이 조각이 될 것이다. 반면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거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이쪽이 훨씬 실현 가능성이 높다.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약간의 현금이나 음식을 얻기 위하여 값진 자산을 팔아버린 것이 오히려 무모한 결정이 될 것이다. 경기 침체가 막바지에는 항상 그렇듯 경기 민감주들이 주식시장 상승세를 주도했다. 나는 은행주와 보험주를 매도해 이러한 시장 분위기에 호응했다. 마젤란 펀드의 11%를 자동차에 10%는 소매 업종에 투자했다. 소매 업종은 일명 우리가 이야기하는 야후 파이낸스의 러셀 2000에 해당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지 않고 종목만 분산에 투자하는 진정한 종목 투자자에게 저가 매수는 기독교의 성배와 마찬가지로 성스러운 가치이다. 주식시장의 급격한 매도세로 순자산이 10에서 30%가량 사라진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주식시장의 조정을 재난으로 보지 않고 더 많은 주식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 이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커다란 부가 형성되는 것이다. 내가 피델리티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날 마젤란 펀드의 규모는 140억 달러였고 그중 14억 달러는 현금이었다. 나는 1987년 블랙 먼데이를 통해 항상 일정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저희 미주놀에서도 여전히 총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주식에 투자해 돈을 잃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볼 수 있다. 부끄러운 것은 손해를 보는 주식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고 이보다 더 나쁜 것은 기업의 펀더멘탈이 나빠지고 있는데도 손해보는 주식을 더 사는 것이다. 경기순환주는 카지노 게임인 블랙잭과 같다. 게임을 너무 오래 하면 땄던 돈을 다 잃게 마련이다. 최근의 스윙 전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경기순환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주식에서 펄이 났다는 것은 좋은 징조로 여겨진다. 하지만 경기순환주에서는 그렇지 않다. 경기순환주의 펄이 매우 낮다면 이는 호황기가 막을 내렸다는 의미이다. 경솔한 투자자들은 사업이 여전히 잘 되고 이익 수준도 높다는 이유로 경기순환주에 계속 투자하지만 상황은 곧 바뀐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매도 행렬을 피하기 위해 이때 경기순환주를 처분한다. 대중들이 경기순환주를 팔기 시작하면 주가는 오직 한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 주가가 떨어지면 펄은 떨어지고 이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에게 경기순환주는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이때 경기순환주를 사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경기가 곧 하강세로 돌아서면 경기순환주의 이익 역시 깜짝 놀랄 만한 속도로 떨어진다. 많은 투자자들이 경기순환주에서 빠져나가려고 할수록 주가는 더욱 빠른 속도로 급락한다. 다 팔아치우니까요. 몇 년간 기록적인 이익 상승세를 보인 후 펄이 바닥을 쳤을 때, 이 펄은 PER입니다. 경기순환주에 투자하는 것은 짧은 기간 내에 투자자금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반대로 펄이 높다는 것은 대부분의 주식에서 나쁜 징조로 해석되지만 경기순환주에서는 좋은 소식일 수 있다. 펄이 높다는 것은 경기순환주가 이미 최악의 상태를 지나갔으며 사업이 곧 개선될 것이고 이익이 애널리스트들의 전망보다 많아질 것이며 펀드 매니저들이 진지하게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할 것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주식은 오른다. 경기순환주 투자는 예측의 게임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2배로 더 어렵다. 경기순환주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위험은 너무 일찍 들어가 실망한 채 너무 일찍 주식을 파는 것이다. 그렇게 주식을 팔고 나오면 경기순환주는 오르게 되어 있죠. 자, 피터 린치의 25개의 투자 황금률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첫째, 투자는 재미있고 흥분되지만 위험하다. 기업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말이다. 투자가 재밌죠? 주식시장에서 놀아야 되는 이유죠. 두 번째, 당신이 잘 알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에 투자하는 식으로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라. 묻지마 투자, 내동매매,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것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지난 30년간 주식시장은 전문 투자가 집단이 지배해왔다. 당신은 전문 투자가 집단을 무시함으로써 주식시장 평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네 번째, 모든 주식 뒤에는 기업이 있다.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라. 다섯 번째, 몇 달 혹은 몇 년간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따로 노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실적과 주가는 100% 같이 간다. 여섯 번째, 자신이 어떤 주식을 왜 갖고 있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가? 이 주식은 반드시 오를 거야 라는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주린이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냥 맹목적 기대감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곱 번째, 위험성이 큰 투기는 언제나 예상을 빗나가 손실을 내게 마련이다. 여덟 번째,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 잘 돌볼 수 있는 이상으로 보유하지 마라. 팔란티어는 나의 아들. 또 일치하네요. 아홉 번째,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기업이 없을 때는 마음에 드는 주식이 나타날 때까지 돈을 은행에 넣어두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저는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의 시그널이 오면 사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돈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열 번째, 재정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라.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손실은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에서 발생한다. 11번째,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성장 산업의 최고 인기 주식은 피하라. 비인기, 비성장 산업의 위대한 기업이야말로 꾸준히 높은 수익을 안겨준다. 12번째, 소형주에 투자할 때에는 그 기업이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 기다린 후 투자하는 것이 낫다. 13번째, 침체될 산업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라. 또 침체된 산업이 회복 기미를 보일 때 사라. 14번째, $1,000를 주식에 투자한다면 잃을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은 $1,000이다. 하지만 인내심만 있다면 당신이 벌 수 있는 돈은 $10,000, 심지어 $50,000가 될 수가 있다. 15번째, 모든 산업에서 위대한 성장 기업을 먼저 찾아낸 이들은 전문가가 아닌 주의 깊은 개인 투자자였다. 16번째,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1월에 눈보라가 치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인 일이다. 대비만 되어 있다면 주가 하락이 당신에게 타격을 줄 수가 없다. 주가 하락은 공포에 사로잡혀 폭풍우 치는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려는 투자자들이 내던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17번째, 누구나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머리는 있지만 아무나 배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당신이 주가 하락에 두려움을 느끼며 모든 것을 팔아치우는 성격이라면 주식 투자는 물론 주식형 펀드 투자도 피해야 한다. 18번째, 부정적인 소식과 걱정거리는 늘 있게 마련이다. 뉴스의 부정적인 전망들을 무시하라. 주식을 팔려면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악화됐을 때 팔아라. 세상이 무너질 것 같다는 이유로 주식을 팔지는 말아라. 20번째, 주식시장에는 언제나 투자자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기회가 숨어 있다. 전문 투자가들이 간과하고 있는 탁월한 기업들이 그 기회이다. 21번째, 기업에 대해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포커 칠 때 카드를 보지 않고 돈을 거는 것과 같다. 22번째,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 편이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도 좋다. 23번째, 주식 투자를 할 배짱을 갖고 있지만 기업 분석할 시간이 없다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라. 24번째, 고성장 국가에서 수익을 얻고 싶다면 자산의 일부는 과거 운용성과 좋은 해외 펀드에 투자하라. 25번째, 잘 선정된 주식들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나 주식형 펀드는 장기적으로 채권이나 MMF보다 수익률이 좋았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피터 린치가 반드시 버리라고 하는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12가지의 생각들, 주린이들이 반드시 버려야 되는 12가지의 나쁜 생각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릴 만큼 내렸으니 더는 안 내려. 두 번째, 바닥에 잡을 수 있다. 교만이죠. 세 번째, 오를 만큼 올랐으니 더는 못 올라. 상승 추세선을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거죠. 네 번째, 헐값인데 얼마나 더 손해보겠어. 상장 폐지되죠. 다섯 번째, 결국 반드시 회복된다. 종목에 따라 틀립니다. 여섯 번째, 동투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도 있죠. 일곱 번째, $10까지 반등하면 팔아야지. 이것도 역시 잘 모르는 거죠. 여덟 번째, 걱정 없어. 보수적인 주식은 안정적이야. 틀렸습니다. 아홉 번째,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조급증 환자들은 주식하면 100점 100패합니다. 열 번째, 사지 않아서 엄청 손해봤네. 11번째, 꿩 대신 닭이라도 잡아라. 꿩을 잡아야죠. 12번째, 주가가 올랐으니 내가 맞았고 주가가 내렸으니 내가 틀렸다. 자, 여러분, 이 12가지가 피터 린치가 말하는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12가지의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피터 린치의 책들은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호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피터 린치의 책들을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영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고 주린이 시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훌륭한 주식 투자의 대가들의 피와 살이 되는 가르침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 이것은 급등주 발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쓰잘데기 없는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다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값진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화이팅!